이제 대민 행사에도 이제 주애를 데려갔죠. 남은 게 뭡니까? 군사, 대민, 외교. 외교적인 행사에서 주애를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철저하게 과목별로 후기자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외교요? 예. 특히 이제 외교 무대로 김주애의 보폭을 넓히고 있다와 관련된 영상이 하나 입수됐는데 지난 5월 영상인데 러시아 전승절을 맞이해서 평양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을 김정은이 찾아간 자리예요. 특히 김정은이 축하 연설을 하면서 러시아와의 굉장히 혈맹을 강조하던 그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누굴 데려갔다? 김주애를 데려갔다. 전승절. 아, 여기 딸을 데려가요? 오, 공식 얘기하네. 뒤에 이제 최선희 외무상도 따라가죠. 외교 행사니까. 보면은 주애가 지금 러시아 대사랑 간단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이거 인맥 만들어 주기잖아요. 그게 미리. 어머, 저 왜 저러냐. 손은 꼭 잡고 다니네. 그러니까 이 외교 무대기니까 외무상인 최선희 외무상이 뒤에서 이제 보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원상 갈마지고 관광 때는 가족적인 이벤트니까 리설주가 뒤에서 보좌를 했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군 행사 관련될 때는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뭐 김여정이나 아니면 군 수뇌부가 보좌를 했고, 외교 행보니까 최선희 외무상이 딱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김주애의 후계자 수업을 하고 있는 이 교수라고 보면 되는 거죠. 쉽게 야. 말해서. 본격적으로 하고 있네. 류현 대사님, 외교관 출신이잖아요. 이게 있나요? 가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예전에 지금 김종일이가 이제 어렸을 때 한 1965년 4월에 김종일이가 김일성과 함께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방문했냐면 65년 4월에 수카르노 대통령이 초청에 따라서 김일성이 이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거든요. 그때 김종일이가 김일성 종합대학을 금방 졸업하고 당주학위원회에서 사업 시작했던 때입니다. 네. 그러다 나니까 수행원으로서 같이 동행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 외교 무대의 전면에 나서지는 않고 수행원처럼 뒤에서 이렇게 보좌를 해줬거든요. 그리고 또 김종일이는 자기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해도 후계자로 이제 낙점이 되기 전까지 자기 자식들을 공식 속상에 절대 데리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정은에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딱 포스트 레이디처럼 이제 김주애를 계속 손잡고 계속 나오고 있고, 이건 좀 우리가 좀 남다른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은 그 러시아 대사랑 김정은은 한 번 이렇게 포옹하고 끝났잖아요. 근데 김주애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포옹을 했거든요. 뭐 차이가 있어요? 아, 이게 구소련에서 이제 만들어진 그 사회주의법, 그 사회주의식 이제 포옹법인데, 그러니까 원래는 저 구소련에서는 이제 남자들끼리라도 특히 지도자는 키스를 해요. 여기다. 볼에다가. 뽀뽀. 세 번. 실제로 해야지. 남자와 남자가 키스라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입술끼리요? 입과 입으로. 그 브레즈네프와 호네커 사이에 진짜 키스라는 유명한 사진이 있어요. 되게 어색할 것 같은데? 어색할 것 같은데? 저기요, 왜 그러십니까? 저기요. 교보제로. 제가 아무리 남성 호르몬이 떨어졌어도. 건강하게 거부하시. 그래가지고 예. 그 동구권에서는 여기 소련식 키스법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오래 예, 있어. 뽀뽀하는 거는 진짜 사회주의 지도자와 지도자 사이의 유대 관계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지금 방금 김주애도 이 인사를 했어요. 그렇죠. 이게 별거 아닐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다음 4세대 지도자를 우리 러시아가 인정한다는 사인으로도 확대 해석이 가능하다 이거죠. 아니 근데 단순한 딸이라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그죠? 이게 뭔가 정치적인 어떤 위치가 있다라는 걸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했다. 저 자리가 이제 그냥 보통 그냥 대사관에 간 게 아니라 러시아가 2차 대전에서 전승을 거둔 그 80주년에 김정은이가 직접 모스크바에 가지를 못했잖아요, 전승절인데. 그러니까 그 대신해서 대사관을 찾은 자리에 딸 주애를 데리고 갔다는 게 또 각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게다가 북한 매체에서 이날 김주애를 호칭을 가장 사랑하는 따님 이렇게 지칭하면서 예전보다 호칭의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네. 기존 2022년
화성 17형 발사 때 김주혜를 데리고 왔는데 그때는 사랑하는 자제분 호칭을 썼고 이후에는 존경하는 자제분, 존경이요? 조선의 샛별 여장군으로 높여주더니 여장군. 예, 최근에는 가장 사랑하는 따님이라고 예,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성별을 언급하면서 이제 선택된 인물이라는 그런 인상을 갖도록 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는 샛별이라는 건 사실 정말 그 아무한테나 쓰는 허칭이 아니거든요. 예전에 김일성이한테 한별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지금 김주혜한테 샛별이라고 부르는 거는 북한에서는 어마어마한 그런 대단한 허칭이에요. 아, 그래요? 네. 한별 동지라고 불렀어요, 김일성이를. 아니 근데 김주혜가 너무 바쁜데요? 진짜 바빠요. 아직 안 끝났어요. 외교 행사가 또 있었는데 어. 뭐냐면 지난 6월 29일에 북러 신조약 체결 1주년을 맞아서 이번에 러시아의 문화부 장관, 그러니까 올가 류비모바 문화부 장관이 북한을 찾아서 접견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이번에도 김정은은 어김없이 누굴 데려왔다? 김주혜. 김주혜를 데려갔어요. 자, 이 궁금한 건 아까 이제 최순희 외무상을 외교 행사 때 데려가잖아요. 네. 근데 김주혜가 아마도 이제 성인이 될 때, 그게 아마 이제 20살이겠죠. 지금 13살이니까 7년 뒤. 7년 뒤에도 외무상은 최선희가 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그때는 김정은이 성인이 된 김주혜에게 이번엔 네가 나 대신 러시아에 다녀와라. 가서 뭐 예를 들어 뭐 러시아의 푸틴을 만나고 와라. 네. 했을 때 그때 최선희 외무상이 이제 성인이 된 김주혜를 보좌해서 아버지 없이 김주혜가 단독으로 이제 해외에 외교 순방을 할 날도 네. 곧 한 7년 정도 남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린 김여정이 대한민국에 왔었으니까. 아, 왔었죠. 대통령을 만났으니까. 어찌됐건 이 앞서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행사장에서의 사진이라든지 최근에 어떤 김주혜 활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엇갈린 해석도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확실한 후계 구도다. 아니다. 이건 너무 과한 해석이 아니겠느냐.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런데요. 심지어 외교 무대까지 이제 동행을 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의 해석들이 좀 그렇죠. 등장을 하는 것 같고 사실은 후계 수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건? 이 정도면? 지금은 이제 김주혜가 후계자라고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사일 발사하고 그다음 구축함 진수하고 군수공장 가고 이런 것도 국방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전승절 가고 외교란 말이죠. 그다음에 사람들 인민 대중 앞에 나타나고 민생을 챙기는 거고 전방위적이고 퍼스트 레이디를 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이 퍼스트 레이디라는 게 사실상은 퍼스트 레이디가 있잖아요, 리설주가. 그런데 왜 리설주를 빼고 김주혜를 그 자리에 넣었을까? 이거는 후계자 수업이고 지금 12살밖에 안 됐단 말이죠. 지금 12살밖에 안 됐으면 현안에 대한 파악이라는 건 못해요. 외교 현안, 국방 현안, 민생 현안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런 상태 속에서 후계자 수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퍼스트 레이디 역할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의전이거든요. 의전이고 의전에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고 그다음에 인민 대중 앞에서 그런 이미지를 계속 노출시킴으로써 우리가 3년 전만 해도 처음에 나타났을 때 굉장히 뜨악했잖아요. 저 뭐야? 라고 했는데 벌써 3년 딱 지났는데 키도 굉장히 성인만큼 컸거든요. 네네.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아, 지금 여기서 3년, 4년만 딱 되면은 그때 사람들한테 다 납득이 되는 거죠. 납득이 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사실 이제 김주혜가 후계자라는 사실은 뭐 저희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네. 국가정보원 그리고 한미정보당국이 이제 공통으로 파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 국회 정보위에도 이미 그렇게 보고를 했고 국정원이 공개는 하지는 않지만 그런 판단 근거가 있을 겁니다. 아마도 뭐 대북 감청 정보라든가 또 당연하겠지만 미국 CIA가 그러면 김정은이가 평양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 와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그 러시아 대사관에 CIA가 스파이 한 사람 없겠습니까? 다 그 어떤 얘기를 했고 어떤 분위기였는지 이런 게 있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 입장에서 김정은이 왜 이렇게 어린애를 내세워가지고 이럴까? 이거는 사실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풀리지 않습니다. 저희가 추정을 하건대는 김정은이 혹시 자기만이 아는 뭐가 자기 몸의 이상이라든가 내가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는 어떤 예감?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그 좋은 집중적인 치료 시스템에서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이제 갑자기 아버지가 죽고 스트로크 오고 이러는 와중에 서둘러서 이렇게 후계자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고모부인 장성택까지도 뭐 죽여야 되고 이렇게 힘들었던 이런 거를 우리 다음 후계자한테는 겪지 않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건데 이것도 뭐 전부 지금은 추정에 불과하고 추정이죠. 사실 마지막에 이 권력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누구한테 줄 거냐 이거는
정말 김정은 한 사람 말고는 아무도 모르죠. 거기 가족도 별로 없고. 제가 이만갑 출연을 위해서 특별히 내부통을 통해서 취재를 해봤는데요. 예, 김주애가 러시아어, 영어, 중국어 등 이제 4가지 외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 주애가 세상을 보는 눈을 더 넓히고 정세에 관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도 자기의 막내 아들을 데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김정은 입장에서 나도 내 딸을 데리고 다니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 이런 식으로 과시하기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보니까 또 그러네요. 러시아 대사관에 갔을 때 러시아 사람들이 인사하는 거를 듣는 자세를 보면 러시아어를 할 수 있는지 중국 뭐 군인 오고 했을 때 김주애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외국어 실력도 알 수가 있겠네요. 원래 후계자 수업은 후계자만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을 좀 많이들 착각할 수 있는데 후계자의 가능성이 있는 정실 자식들은 다 후계자 수업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후계자 수업에는 외국어, 그다음에 통치학, 경제학, 군사학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요. 그리고 다 개인 교습 시스템으로 받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우리 정보 당국이 김주애의 후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계속 봤듯이 아버지가 외교 행사, 국방 행사, 대민 행사에 꼭 김주애를 다 데리고 다니기 때문에 이건 만약에 김정은에게 다른 자식들이 있다면 그 자식들은 현장에서 못 배우는 것들이기 때문에 야 이런 거 봐서 달리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정보당국도 이건 후계 수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는 김주애가 성인이 되기 전에 김정은에게 건강 이상이 있어서 세상을 떠난다. 그러면 이때부터 복잡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후계가 구도가 되려면 이 후계로 물려받을 그 30살 뒷사람이 성인이 돼야 돼요. 30살은 돼야 돼. 예. 그게 안 된 상태에서 김정은이 세상을 뜬다? 이러면 이제 권력 공백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김주애에게 바로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김정은의 권력 공백을 대신할 사람이 북한에서는 누굴 내세울지에 대해서 이 치열한 물밑에서의 어떤 고민과 권력 투쟁까지 발생하겠죠. 정말 처음으로 김주애 등장 그 많은 얘기했어도 오늘 처음으로 후계자 교육을 받고 있구나라는 느낌은 처음 받은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너무 깜짝 놀랄 일을 갑자기 벌이는 걸 좋아하잖아요. 자, 류현우 대사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북한에서 여성 지도자를 내민다? 안 된다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말씀을. 지금 그 마음에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 아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북한에서 이제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할 점이 김정은의 나이가 젊었다는 겁니다. 41살이거든요. 아직 한창 일할 때입니다.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후계자소를 하게 되면 사실 이거는 김정은의 입장에서 빨리 죽으라는 소리나 같거든요. 자기 통치.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김종일이도 2008년에 뇌졸중을 앓은 이후에 후계자로 김정은을 책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김일성이도 1974년 그러니까 60이 지난 이후에 김종일이를 후계자로 발탁을 했었거든요. 독재자는 자기 임기 기간에 특별한 병이 없으면 후계자로 한 60 지나서부터 좀 찍고 그때부터 후계자 수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 뭐냐면 북한 사회는 다 아시다시피 충군 사상에 기초한 이런 가부장적인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임금에게 충성하는 것처럼 수령에게 충성 다 해야 된다는 거를 이건 높은 가치로 여기는 그런 사회거든요. 백두혈통이라는 그것이 김정은이가 자기가 후계자로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거든요. 근데 이제 가부장적인 사회가 북한 사회인데 이게 김주애로 넘어간다 하게 되면 아직도 제가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이게 혈통이 완전히 존이가 되는 겁니다. 이제 완전히 다른 뭐 리씨 혹은 무슨 뭐 최씨로 이제 완전히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김일성이 할아버지가 개축한 주체의 혁명 위협이 쭉 내려오다가 김정은이 돼서 이쪽으로 다른 쪽으로 쑥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통성에서도 조금 하자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 원래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후계자를 일찍 선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미래 권력적으로 줄을 대버리거든 사람들이. 어차피 이 애는 이 양반은 죽을 것이고 미래 권력이 이쪽이 정해졌다면 이쪽에 줄 서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정말 저 죽기 직전에 내 다음 권력자는 얘다라고 지목을 하고 죽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그 김주애가 지금 만약에 후계자가 맞다고 하면은 어릴 적부터 지금 노출시키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노출을 시켜가지고 아니 기정사실화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김정은이 뭐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한 10년 정도 생존을 한다. 그러면 김주애가 20대 초반이 될 거거든요. 이때까지는 내가 후원자가 돼가지고 얘를 정말로 진정한 후계자로 내가 만들어주고 난 죽겠다라는 아빠로서의 그런 뭐 결심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빠로서. 아빠로서. 김정은이 지난번에도 보면은 이제 거듭날 때도 막 숨을 할딱할딱거리거든요. 그 비만에다가 술, 담배, 그 다음에 공식 장면에서 보잖아요. 아니 실내에서도 담배 피더라고 공연 보면서. 완전 골초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41살이거든요. 20년 살 수 있을까요? 근데 만약에 근데 20년,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어떤 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20년을 과연 살 수 있을까? 20년이면 아까 12를 한번 더해봐요. 그럼 주회가 40들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북한 정권으로서부터 굉장히 큰 위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같은 사회에서 만약에 대가 딱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이건 김정은의 뜻이기도 하고 노동당 전체 위기관리 시스템에서 일찍부터 후계자 시스템을 갖다 가동하고 있는 거고 벌써 우리도 달라졌잖아요. 3년 전과 지금 3년 후 고작 3년밖에 안 흘렀는데 벌써 달라졌단 말이죠. 북한 주민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후계 구도가 맞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연구하는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풀리지 않은 퀘스천이 하나 있어요. 다 맞고 김주애가 후계자 같은데 김주애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아버지 할아버지와 달리 김정은이 아직 40대 초반인데 왜 리설주가 아닌 다른 여성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이 왕자들을 생산하지 않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퀘스천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옵션 B, 옵션 C를 준비했을까 안 했을까? 공개를 안 하는 것뿐일까? 그렇다면 가능성은 아직 앞으로 무궁무진하다. 아니 그러니까 진짜 지금 없네. 만들어도 걔가 지금 한테 태어나가지고 아니, 이미 만들어놨지. 지금 만들어놨다 하더라도 걔가 얼마나 되겠냐. 아까 그 말이 있었잖아요. 아까 그 말이 있었잖아요. 제일 사랑하는 따님이라는 말이 이중적으로 해석이 되는데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따님이라는 뜻도 되고 제일 사랑 아드님이 따로 있어. 그러니까 제일 사랑하는 그 가족들 중에서 제일 사랑한다라는 것은 또 좀 다른 의미를 갖잖아요. 또 다른 자식이 있을 수도 있다. 자, 김주애 오늘 어때요, 김주애? 후계자 맞습니까? 아, 저는 개인적으로 아들이 나타나서 네. 투표를 할 것 같습니다. 갑자기처럼 아들과 딸. 전당대회에서 아들이냐 딸이냐 사람들이 투표 안 한다고 하니까